합격자 인터뷰 전통적인 2년차들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건데 간단한 자기소개, 이름하고 나이, 공부한 기간 이 정도만 설명을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감정평가서 시험에 합격한 최명균입니다. 나이는 27이고요. 2년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올해 31기 합격한 황현아라고 하고요. 24살이고 공부 기간은 2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공부 스케줄 있잖아요. 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왔다. 저는 좀 대표적으로 동차 시기하고 2년차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하우패스 종합반을 신청을 해서 모든 커리큘럼을 좀 따라왔던 케이스예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김상훈 평가사님 기초이론, 기본이론 들으면서 거의 90%의 공부 시간을 할당을 했던 것 같아요. 실무를? 네네, 실무를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법규는 그냥 들었습니다.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다음에 2년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연기 스터디도 시작을 하고 독점도 함께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2월부터 개별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뭐 서브도 작성을 하고 상담도 많이 받아가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3개월까지는 암기 이외의 것들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3월까지는 어느 정도 그거를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4월부터 이제 좀 완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연기가 됐어요. 무기한 연기였어요. 그래서 무기한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야 되니까 매일 300점을 풀었었어요. 저는 1차 수업을 시작할 때는 학기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수업을 갔다가 실무 강의만 병행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 방학이 돼서는 반년 동안의 1차를 보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그때 법규랑 이론 기초 강의를 좀 수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년도 거를. 본격적으로 2차 수업 시작하면서부터는 종합반 기본 이론을 수강을 하는 쪽으로 하되 실무의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기본 이론의 종합반 커리를 1년 동안 보냈고 기본 이론의 그 커리가 끝난 다음에는 강의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때는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100점씩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험 날짜까지 독점과 별도의 개별 스터디를 병행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 이론 법규 이제 강의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활용을 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입문 강의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입문 강의 때는 좀 평가사님께서 굉장히 쉽게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제가 보일 정도로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서는 김상훈 평가사님 기본서로 하되 입문을 어느 정도 풀어본 다음에 플러스 중급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총 5회독 정도 했었고요. 문제풀이를 할 때는 김상훈 평가사님이 매주 이렇게 시험을 내주세요. 그 시험을 좀 잘 봐서 이 등수 내에는 꼭 들자. 항상 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쭉 들어봐라. 하나 들어보면은 너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짤 건지 다 눈에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기본 강의를 쭉 들었습니다. 또 이게 어느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눈에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법규였는데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논점의 제목 정도? 사실 문제풀이까지도 별도로 딱 느껴지는 게 없었는데 기출을 제가 따로 분석을 했을 때 그때 좀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실무 이론 법규 전부 다 종합반을 수강을 하면서 기본 이론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랑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쓰는 방법 그런 거를 배웠는데 실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3방식을 제일 먼저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는지 앞부분이랑 뒷부분 서결이죠. 포인트를 주고 핵심을 주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저도 중급이랑 인문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었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회독을 돌렸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김상훈 평가사님께서 문제를 많이 주셨어요. 그 문제를 많이 주셨던 게 제가 느끼기에도 되게 퀄리티가 좋았고 막판에 300점씩 풀 때도 그 문제를 정말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김상훈 평가사님이 찍어준 문제도 그렇고 스터디에서 내주신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번 시험에서 많이 건드려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무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럼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수강을 하면서 그때 문제를 매주 내셨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기본 이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본 이론을 따라갔고요. 기출 분석 강의 가서는 기출 문제 답안이라던가 스터디 답안이라던가를 좀 따라하려고 연습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단순히 답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가면 꽤 괜찮은 퀄리티의 답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에는 서부도 좀 만들고 법전도 많이 찾아보면서 판례 같은 것도 막 정리를 해놓으면서 단권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법규는. 내용 자체가 탄압되기 시작한 시기가 어느 무대였는지 찾았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는 또 언제인지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예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수익률 부분이었거든요. 이론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수업을 다시 들어가면서 그냥 아예 김상학 평가사님 수업을 제가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올해 시험에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익숙하고 그거에 대한 좀 익숙해지는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딱 이렇게 했는데 12월 때쯤에 찾아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너무 실무가 안 늘어서 저도 모르게 진짜 막 울 뻔했거든요. 근데 왜 다 우는 거야, 근데? 근데 울 뻔했는데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어. 네, 진짜 근데 되게 그때 좀 힘이 되게 많이 됐던 게 누구나 다 이런다. 다 이런 과정 거치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불필요한 부분이나 저에 대한 약점이나 이런 걸 다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그 상담 이후로 바로 거기에 대한 슬럼프가 싹 사라졌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슬럼프는 왔을 때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도태되는 것 같아요. 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1월 말쯤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는데 보상은 딱 수업할 때 1주일, 2주일 그때 진짜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상의 완성은 조문을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문 다 외울 때쯤에 보상이 어느 정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방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정도의 감을 잡은 게 그때 가장 도움이 됐었던 게 전 중급이랑 인문문제집을 진짜 계속해서 풀었거든요. 2번, 3번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그냥 스터디를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아침에 하면서 시간이 되는 만큼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면서 수익 방식은 이런 거고 원가 방식은 이런 거고 뭐 비교 방식은 이런 거다라는 감이 좀 잡혔던 것 같고 보상은 절대 한 번 강의를 다 완강을 한다고 해서 자기게 되지 않아요. 정규 수업 시간에 한 번 수업을 쫙 듣고 복습 강의를 다시 신청을 해서 또 한 번 듣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노는 시간 주어졌을 때 복습 강의를 신청을 해서 다시 돌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상이 정말 내게 됐다고 느껴졌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법규까지 모든 조문이 다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때 보상이 자연스럽게 실무도 잡혔던 것 같아요. 종합반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지금 종합반의 어떤 장단점 정도도 혹시 저는 종합반을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쪽부터 신림 들어온 이유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공부 측면에 있어서는 누가 잡아주기를 원했고 장점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진짜 공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적이 한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뭐 컨트롤할 수 없다 이 정도? 일단 저라는 사람 자체가 누가 좀 시켜줘야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따로 혼자 공부한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없긴 했어요. 단점을 꼽자면 스케줄을 내가 짤 수는 없다는 거.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진도는 저만치 나가고 있으니까 한 번 진도에서 좀 밀리기 시작하면은 조금은 힘들어진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종합반이라는 커리큘럼을 만드신 것 자체가 이 시기에 이거를 하는 게 가장 수험에 적합하다라는 전략으로 짜셨을 테니까 종합반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편한 방법이 아닐까. 실무 강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론 복귀에 대한 거 조금만 질문을 하고 갈게요. 이론을 뭘 보고 공부를 했는지, 교재라든지 뭘 중점적으로 보고 공부를 했는지라는 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 최명근 평가사님 기본서가 따로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 개념들은 그 기본서 하나만 구파를 하자 이 마인드로 접근을 했었고요. 기출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 5번 정도를 회독을 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음. 뭐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풀고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덜 풀고 점점 갈수록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이론이라는 과목 같아요. 제가 이론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줬던 부분은 첫 번째로 양이에요. 적어도 16장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한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항상 15장, 14장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최명근 평가사님께 답안을 확인을 하면은 너 이거 내용 괜찮은데 그 양을 꼭 채워라. 16장 이상을 꼭 써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챙겨가되 양을 어느 정도 채워야 채점자 분들께서 채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저희가 추가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말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독종하면서 논점별로 이렇게 외우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이거구나,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실제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정말 기출 분석입니다. 1월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50점씩 그 전날에 최고의 답안을 만들어놔요. 그다음에 그 최고의 답안을 싹 외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거를 그대로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총 3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답안 쓰는 거, 두 번째로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써보는 거. 저는 일단 최명근 평가사님 기본서랑 독종에서 의의 자료를 준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실무 기준 해설서 이렇게 3가지를 기본서로 받고요. 그 밖에 교재로는 뭐 기출문제 강의라든지 답안지라든지 그리고 스터디 자료. 그럼 제가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강의에서 어떻게 글을 쓰는 건지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애용했던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 답안지랑 스터디 답안지를 그대로 좀 따라 써보고 좀 외워서도 써보고 따라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60%? 그 정도만 따라가도 남들보다 좋은 퀄리티의 답안지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끝까지 했던 것 같고요. 3과목 중에 가장 서브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규가. 자기만의 서브를 만들던지 아니면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서브를 구해서 만들던지 해서 그 서브에다가 저는 스터디에서 매번 줬던 판례들을 계속 정리했어요. 시리법에서 내가 이 판단을 잘했다. 이건 내가 잘한 것 같다. 또는 뭐 어떤 중간적인 판단이 있으면 이런 걸 했다. 아무래도 올해 할 이슈는 실무잖아요. 실무가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올해 2번 맨 마지막에 풀면 성공했다. 저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풀었거든요. 왜냐면 큰 볼륨에 있는 걸 어느 정도 배점을 챙겨놔야 뒤에 있는 부분에도 좀 부담감이 덜다고 생각을 해요. 1번을 풀었을 때 딱 한 55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2번을 봤는데 진짜 이거는 시간 안에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과감히 완벽하게 풀자는 생각을 버렸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실무 꽈락을 넘길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이제 수익 방식에 관련된 DCF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원가 방식에 대한 시상가액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일단 원가 방식에 있는 시상가액을 쫙 써주고 수익 방식에 대한 시상가액을 아예 구하지도 않고 DCF법 K계수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진짜 긴장이 너무 돼서 평소에는 항상 써왔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시그마 그 DCF 맨 마지막에 시그마 공식 있잖아요. 그냥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주석 처리로 뭐 기말복기액만 흔히 말씀 소위 왁구만 잡는 형태로 해서 원가 방식이 있는 시상가액 그대로 좀 비슷하게 쓴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가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번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세이브를 했었기 때문에 접근을 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을 그 다음 딱 한 번 보는데 이거 모르겠다고 4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번을 풀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글씨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항상 김상훈 평가사님께서 모르면 그냥 목차만이라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냥 숫자 111 넣어도 괜찮으니까 채점할 수 있는 요소만 좀 남겨둬라. 저는 그게 생각이 나서 그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실무를 풀면서 한 번도 순서를 뒤바꿔서 풀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풀었었는데 1번을 딱 봤는데 너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별 요인 비교치도 엄청 많고 사이즈도 크고 애초에 1번을 모든 답안을 다 정치하게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개별 요인 비교치도 덜 중요해 보이는 거는 1로 두고 그런 식으로 1번의 사이즈를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53분 정도에 끊고 2번으로 넘어갔어요. 2번에서 물음 1번과 2번이 있었는데
워낙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물음 1번이 이 올해의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시험장에서 들어서 물음 1번에서 묻지 않았던 것까지 좀 다 쓰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글이라도 많이 쓰자. 시간이 이미 좀 부족한 것 같으니. 그래서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DCF도 하나만 그리고 이하는 동일하게 간다라는 식으로 짧게 처리하고 어쨌든 실무를 평소에 풀던 것보다는 못 풀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무 끝나자마자는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렸는데 시험장 분위기 자체가 이미 착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죽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보고 저는 멘탈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멘탈 관리를 좀 했고 잘 쓰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쓰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이론 1번에 좀 중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3번, 4번은 좀 평이했고 법규는 딱 그걸 펼쳐보는 순간에 아는 판례랑 아는 조문이 나와서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썼어요. 그래서 법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기특하네요. 어떻게 그런 작전을 2년 차가 들어가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나는 그거를 7년이 돼서야 알았는데 정말 훌륭했고 그 대처 방법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와서 합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